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윤홍길의 장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1973년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이 장마는 장마 기간 동안에 벌어진 그런 두 가족의 갈등과 대립이죠.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화해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소년화자죠. 소년화자. 그래서 이 소년 화자를 내세워서 이런 그 소년기의 전쟁 체험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시기에 작가가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뭡니까? 성장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소설을 이제 독일어로는 빌덩스로먼이란 말 써요. 빌덩스로먼. 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양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윤홍길 작가가 이제 나오죠. 거기 291쪽에 보면, 거기 보면 1968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었고요. 등단됐고, 73년에 장마가 분단 성장 소설에 대유행을 가져오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밑에 밑줄 좀 치시면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소외와 갈등 등 시대의 모순을 비판적 관점에서 그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2쪽으로 이제 가면 장마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292쪽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제 그 첫째 줄에 작은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넷째 줄에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게 일종의 약간의 이제 배경적인 어떤 묘사가 잘 드러나 있죠. 작은 언덕과 작은 언덕, 그리고 낮은 산과 산들을 앞에 쭉 거느린 채 그 세모꼴의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선 건지사는 언제 보아도 모습이 의젓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의 일종의 그 공간적 배경을 보면, 공간적 배경을 보면 6.25 전쟁 시기죠. 그리고 오늘 장마 기간. 건지산이 보이는 섬진강 상류의 어느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섬진강은 전라도 쪽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보면 이제 외할머니의 예시몽이 나와요. 외할머니의 예시몽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족집게가 이빨을 부러뜨리고 달아나는 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할아버지 죽음을 예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7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97쪽이요. 자, 29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더 쏟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세 줄.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더 쏟아져서 바우스에 숨은 뿔갱이라고 나왔죠. 뿔갱이. 맞아. 다 쓸어가거라. 나무 틈새기에 엎진 뿔갱이 숫댕이 같이 싹싹 그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외할머니의 어떤 그 생각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뿔갱이라는 건 빨갱이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소재가 이제 화자가 소년 화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관찰이 가능하죠. 관찰 가능. 자, 소년 화자가 관찰이 가능한 이유는 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경계심이 없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나는 어때요? 두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죠. 두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통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여러분이 그 작품의 어떤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312쪽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312쪽에 마지막 줄에 두 사람의 성격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누굽니까? 이 삼촌과 외삼촌의 성격이에요. 쓰세요. 그래서 대조적이고 성격뿐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랬다. 삼촌의 부역행위가 술김에 제주산의 담을 넘는 거 한 가지로 경우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타고난 맹목성을 부채질해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간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흥청버려 본 것이라면 외삼촌의 우위갈등, 그 후에 장교 후보생 자원은 움직일 수 없는 주의주장 밑에 치밀한 계산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4쪽에 이제 보면 뭐 이야기가 쭉 나오고 후리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작품 해설을 좀 보시면 작품 해설. 그러니까 일단 작품 해설 전에 이 작품을 좀 보면 친가와 그다음에 이제 외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친가 이야기, 외가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친가 외가를 이제 구분을 이렇게 본다면 이 친가에는 당연히 뭡니까? 할머니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외가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외할머니가 있겠죠.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여기 이제 나가 있겠고요. 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외할머니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할머니, 외할머니 이쪽은 뭐예요? 제1세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쪽에는 아버지, 뭐 고모 뭐 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할머니 쪽에는 어머니, 이모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필연적인 화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쪽에서는 뭡니까? 결국 이제 빨치산이 된 삼촌이죠. 여기는 국군으로 전쟁에서 돌아가신 외삼촌이죠. 이 빨치산이라는 것은 이제 팔티슨에서 온 단어인데 이 팔티슨이란 말이 공산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빨치산의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15쪽에 보면 분단 소설의 맥락과 장마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장마는 분단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50년대 분단 소설이 6.25 전쟁 체험과 상처를 여과 없이 형상화했다면 60년대 소설은 분단의 아픔을 내면화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대립과 화해, 모성애와 속신의 세계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소년화자를 이 작가는 선택을 했고 그 전략은 이 소년화자의 그런 그 전략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비극의 의미가 있죠. 비극의 의미. 이 비극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 비극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인물의 비극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소년하자니까 자유로운 관찰. 또 이념의 한계를 초월하겠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6쪽에 보면 도식적 가족 구성과 균열의 지점이라고 나왔죠. 거기. 그래서 이제 장마는 도식적인 가족 구성을 통해서 3번에 좌우 대립. 그래서 쭉 보면 할머니,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이제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법적 대립이라고도 하고 두 개로 나눠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마의 그 은유 부분을 이제 보시면 장마의 은유, 이 장맛비에 젖은 가족의 모습 317쪽이죠. 날씨에 대한 묘사, 서술 전쟁의 비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마라는 제목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남북이 대치선 상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17쪽의 마지막 줄 시커먼 구름으로 덮인 건지산의 모습에 대한 묘사나 번개를 어떤 사내의 가슴에 쑤셔박던 죽창으로 비유한 것이나 온 집안을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그저 꾹 누르기만 하면 대꾸라도 하는 양 선명한 물기가 배어나왔다는 표현에서는 장마는 주거 공간의 침입뿐 아니라 삶의 깊숙한 곳에까지 닿아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8쪽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5쪽을 좀 더 보시죠. 2번에 대립과 화해, 모성애와 속신의 세계. 그러니까 이 장마라는 것은 두 가족의 갈등이죠. 화해. 그래서 나는 동만이에요. 이게 내가 소년하자인데 이름이 동만이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국군 장교이던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 거기다 밑줄 치세요. 가 배달되면서 시작되고 외삼촌의 죽음에 시리안 외할머니가 빨갱이에 대한 저주. 이것이 인민군이 된 삼촌을 걱정하던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빨치산이 된 삼촌이 집에 몰래 넘겨보세요. 316조. 왔다가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하는데 이때 외할머니의 발소리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갈등의 꼴이 깊고 그다음에 오해 대립은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토속적인 믿음이라는 공통점. 여기 밑줄 좀 치세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그 316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이죠. 공통점이죠. 그래서 삼촌이 도망가 버리고 소식이 없자 점쟁이를 찾아가고 아무날 아무시에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던 삼촌은 안 오고 구렁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신하고 할머니를 대신해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보내면서 화해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얽혀있던 그런 그 골이 결국 이제 풀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 모성애와 속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이 장마라고 하는 작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빌리 좀 할게요. 이 장마는 이 대립이 있죠. 대립의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모성애와 민간 신앙이죠. 그리고 나는 어때요? 중간자이면서 관찰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표면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 뭡니까? 대를 잇기를 소망하고 그다음에 대립과 화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면적인 의미로 보면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념적인 대립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성애와 그런 토속적 민간 신앙에 의한 바로 신뢰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은 당연히 뭐예요? 분단 성장 소설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 5문제 정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자, 외할머니의 불길한 꿈이 있죠. 이 가져온 슬픈 소식은 뭐냐? 당연히 뭐예요? 아까 나왔죠? 외삼촌의 전사 통지죠. 자, 그다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나는 맥고자, 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맥고자는 맥고자의 사내에게 누구의 소식을 알려줬는가? 당연히 삼촌의 소식입니다. 삼촌의 소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이제 척을 지게 된다고 그러죠. 척을 지게 되는. 그 외할머니의 한마디. 아까 이거 나왔었죠? 뿔갱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장마 내내, 장마가 오래 가죠. 장마 내내 외할머니가 손에서 놓지 않는 일, 손에서 이게 뭐냐? 당연히 완두 까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무 날, 아무 시에 온다는 삼촌 대신 나타난 것. 당연히 구렁이죠, 구렁이.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 윤홍길의 장마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디에 나오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또 공부니까요. 소설 읽으시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예, 이상 윤홍길의 장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